번째 주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오늘 아마 제가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핵심되는 주제이고 메인 주제이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 영장 청구서가 지금 국회로 넘어왔어요. 국회로 넘어왔는데, 자, 그런데 영장 청구서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영장 청구서가 부실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면은 170페이지씩이나 된다는데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게 검찰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 건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니까 그냥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한 건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포함됩니다. 급기야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됐느냐? 검찰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마구 뿜어내 놓고 있다. 이거는 그 영장을 작성한 검사가 뭘 몰랐거나 아니면은 지능적으로 매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본 주제입니다. 부실영장으로 이재명 죽이려다가 재발등 찍은 검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때 남욱이 점점점. 정확하게는요, 남욱과 김만배가 됩니다. 예. 야, 요 내용을 좀 재밌어요, 사실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제가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죠. 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는데, 자, 이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서 똑같이 모두 같이 들어왔느냐? 예, 당연히 영장청구서도 같이 들어왔겠죠. 그래야지 그 내용을 보고 뭐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체포동의안 그리고 영장청구서를 받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 영장청구서를 보면서 갸우뚱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앞뒤 말이 좀 안 맞는데? 라는 부분이 제법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엄청 쓰기 싫었거나 엄청 쓰기 싫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끌고 와서 끌어다 붙였거나 또 한 가지는 쓰기 싫다 보니까 여러 명이 나눠서 썼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나눠 쓰다 보니까 서로 내용이 상충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의외로 구멍이 많더라. 아니 검찰이 썼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멍이 많다. 괜히 뭐 아시타비니 뭐 이상한 소리 찍찍 해 갈기면서 이게 괜히 이재명 욕만 했지 내용 알맹이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내용끼리 서로 상충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건 검찰이 불리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싶은 것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검찰 출신 변호사들조차도 야, 의외로 구멍이 많다. 진짜 쓰기 싫었나 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법조계에 지금 파다합니다. 공식적으로 겉으로는 다들 말을 안 하고 쉬쉬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야, 이거 영장 영 엉망이야. 이거 엉망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 엉망이냐? 자, 오늘인가요? 예. 오늘이구나. 예. 아주경제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욱이 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받았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멍 숭숭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요.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럼 검찰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입장들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더라. 특히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요 얘기는 검찰이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 부실대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냥 대출, 일반 대출 사건이다. 일반 대출이라서 그냥 조사해보고 문제가 없기에 내가 돌려보냈지. 내가 왜 누구를 봐줬다는 거냐? 큰 소리 땅텅 쳤어요.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얘기한다? 부실대출 사건이라고 스스로 그냥 자인을 해버렸어.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부분에 남욱이 연루됐다. 지금까지 검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남욱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는 별개라는 식으로 항상 주장해왔어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받은 조우형이니 이강길이니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을 하긴 했는데 이들하고 같이 사업 파트너였다고 해서 남욱이 부실대출에 개입한 건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이 검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남욱이 부실대출 수사 여기 연루가 됐대. 아니 부실대출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부실대출이라고 했다 그러고 거기에 남욱까지 연루가 돼 있다라고 떠든 거예요. 검찰로서는 거의 자백을 한 거죠. 원래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봐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이 되게 되면요. 당시 저축은행 수사를 누가 했어? 윤석열이 주임검사였단 말이야. 따라서 이게 부실대출 사건이 돼버리면 부산저축은행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그래서 대장동에 돈이 들어간 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근데 검찰은 요거를 그쪽으로 얘기가 번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부산저축은행 이 수사에서 윤석열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 부실대출이 아니고 일반 대출 사건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검찰식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한 거지. 부산저축은행 수사, 그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이 있었고 그 부실대출 수사에서 조우형이 조사를 받았고 이강길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해버리면 왜 그러면 걔들 왜 풀어줬어? 가 되겠죠. 당연히 윤석열 지금이라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대장동 특검하면은 윤석열 당연히 포함이 돼버리죠. 이렇게. 근데 검찰은 지금까지 그까지 안 가게 하려고 어쨌다. 아니야 이거 부실대출 수사 아니었어 라고 잡아떼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이제 또 자기들 스스로 이제 부실대출 수사가 맞다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 이 기사에서 구멍숭숭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자, 영장 청구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영장 청구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요. 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욱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줬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영장 청구서 내용 그대로 봅니다. 2014년 12개월경까지는 최대 지분권자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하다가 남욱이죠. 남욱이 2014년 12월까지는 최대 지분권자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하다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비리 수사 등으로 인해 김만배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2순위 지분권자로서 사업에 참여했다. 그게 남욱이다. 라고 영장 청구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인데 갑자기 남욱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이 쓸말 안 쓸말 다 썼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까지 나온 거겠죠. 자, 보십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비리 수사로 남욱이 잡혀갔다. 그러다가 김만배한테 주도권을 넘겨줬다. 라고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자, 또 볼게요.
남욱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받을 때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김만배는 2014년 12월경 이후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비리라고 주장을 했죠. 야, 여기서 검찰이 사실 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왜? 기존의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요. 부산저축은행 수사는요, 부실대출이 아니었다. 이게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부실대출 수사라고 할 경우에는 당시 수사를 맡은 윤석열한테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뒤늦게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산저축은행 그다음에 이게 이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한테까지 번져가지 않도록 윤석열한테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쉴드를 친 겁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실대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왔어요. 그랬는데 또 있습니다. 남욱이 사실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조우형, 이강길이 받긴 했는데 남욱이 받은 건 아닙니다. 조우형, 이강길이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을 가지고 대장동에 땅을 사들인 건 맞아요. 그리고 남욱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서서히 김만배한테 밀려난 것도 맞아요. 근데 뭐는 아니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과 관련해서 남욱이 수사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검찰의 기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장을 검찰이 스스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자, 윤석열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주경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구서에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비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 출연해 부실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 불법으로 대출한 고객예금으로 120개 SBC를 통해 각종 투기 사업을 벌이는 등 9조 원대 금융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으로 전 현직 임원과 브로커, 정관계 인사 80여 명이 기소됐다. 대검 중수부가 당시 대출 브로커 조모 씨, 조우형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등장하죠. 자, 조모 씨를 조사했지만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선 TV토론에 출연해 일반 대출을 누가 기소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부실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자, 일반 대출을 누가 기소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부실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부실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떡하니 윤석열의 부하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이라고 떡 써버렸어. 윤석열 뒤통수 하나 세게 때린 거지.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은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한 거예요. 이거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둘째치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야. 이거 지금이라도 문제 삼아야 돼 이거. 자, 여러분, 자,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욱은요 이 LH 사건으로 사실 된 겁니다. 사실은 LH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원래 LH가 하려고 그랬는데 LH가 못하게 하고 그 자리를 대장동 일당 남욱 일당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LH가 사업을 못하게 로비를 한 사람이 남욱이고요. 그 로비 때문에 사실은 붙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사받니라고
뭐 자기가 여기 그 박영수 불 그 끌어들이고 박영수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김만배한테까지 끌어들이게 되고 그 김만배가 자기를 밀어내고 사실상 사업 주도권을 찾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와중에서 또 누구? 예. 그 이강길, 조우형은 원래 그들이 맨 처음에 물주였고 돈을 댄 사람인데 사업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고 땅값만 어떻게 좀 돌려받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야? 뭔가 잘못 짚고 있는 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얘네들은 지금도 대장동 사건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구분을 못해. 지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들도 모르는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영장 청구서가 170페이지까지나 나왔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내용을 부풀려야겠죠. 부풀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모르는 얘기까지 거기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난 겁니다. 그래, 좋아요. 지들이 모르는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앞뒤가 안 맞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까지도 좋아. 근데 문제는 뭐 윤석열은 끝까지 이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실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에 대해서 대장동 부분에서 수사받을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들이 떡하니 뭐 대장동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버렸어.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린 것인 것과 동시에 윤석열이 어쩌면은 특검 같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한 거야 이거. 이게 다 어디 나와 있다? 검찰이 쓴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검찰이.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이거는. 허위사실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는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 사유가 됩니다. 당선 무효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거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까지는 그걸 다 치고 뭐가 제일 문제? 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부실대출이라며 검찰 스스로 인정했잖아. 그래서 그 부실대출 사건을 봐준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응?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우형, 응? 조우형이 와가지고 좀 사건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징징대길래 내가 누구야? 최재경, 네. 대검 중수부장인 최재경한테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긴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직접 가면은 내가 조우영 니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내가 사건에 개입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냐? 그러니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누구? 박영수. 그래서 박영수를 통해서 양재식을 거쳐서 그러면 대검 중수부에 청탁을 하죠. 사건 청탁이 들어간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우영이 첫 번째 가가지고는 거의 뭐 후려 잡히다시피 쥐잡듯이 완전 닦였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뭐가 됐다? 커피 한 잔 얻어마시고 나왔대잖아.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기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조우영이가 커피 한 잔만 먹고 나왔댔는데 그 전까지 멀쩡하게 존재하던 사건이 왜 갑자기 없어졌냐? 그거 정말 네가 부실한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다? 야, 그거 무슨 부실 대출 사건이야. 그거 그냥 일반 대출이었고 조사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풀어준 거야. 왜?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뒤집었다? 검찰 스스로 뒤집어 버렸네. 부실 대출이라고. 이거 제가 볼 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늘보리님, 그런데 경과는 체포영장 결재. 그래, 이게 제일 바본 거지.
지 뒤통수 맞는지 모르고 거기 결제를 해줬다는 게 웃긴 거죠. 지 뒤통수 때린 서류인데 거기에 떡하니 윤석열 이래가지고 써줬네. 이런 걸 보고 바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바보스럽죠. 자, 뭐 여기까지는 윤석열이 스스로 재발등 찍은 사례를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재발등 찍은 사건, 검찰이 윤석열 발등을 내리 찍은 부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요, 반드시 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돼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만이 사실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영장이 안 나와요. 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검찰도 이재명 대표가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영장청구서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다? 김만배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영장청구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김만배가 자기가 말하는 내용들을 녹음해 뒀다가 지난 대선 기간 직전에 갑자기 언론에 공개를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김만배 영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김만배 영장이 아닌데 왜 김만배가 이렇게 뭐 언론에 공개했고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예, 검찰 치들도 막 헷갈리는 거지. 이제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개발세발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 중인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해야지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데, 김만배가 지가 언론에 유포한 게 이게 왜 구속 사유고 이재명이 구속 사유가 되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영장 청구서에 떡하니 쓰여져 있어. 도라이 아니야 얘들? 이 얘기는요, 사실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언론에 보도를 한 게 그게 왜 증거인멸이 되죠? 언론에 보도를 하면 증거가 이렇게 막 증식하는 거 아닌가? 아니, 검찰은 언론 보도 기사,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와서 증거물이라고 법정에 냈잖아. 그죠?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 퍼뜨렸으면 이게 왜 증거인멸이야? 증거 증식이지.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김만배는 2021년 9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에게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 뒀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갑자기 언론에 공개했다. 자, 이게 뭐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정영학 녹취록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님 녹취록이 있죠. 신앙님 녹취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정영학 녹취록 아니면 신앙님 녹취록인데, 신앙님 녹취록은요, 말 그대로 신앙님 기자가 한 거예요. 김만배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정영학 녹취록은 오히려 김만배가 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신앙님 녹취록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신앙님 그 언론노조 전 위원장이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자기가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론 보도가 왜 증거인멸이 됩니까? 그리고 김만배가 한 게 아니라 신앙님이 한 건데 왜 그게 김만배가 했다고 쓰죠? 그래, 다 좋아. 김만배가 했다 쳐. 김만배가 했지 이게 이재명이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이 얘기가 들어가? 사실관계도 안 맞고 필요성도 없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런 걸 보고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거죠. 자, 에반스님, 뉴스타파 신앙님 녹취,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자, 자, 신앙님 녹취록이 아니고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해도 사실 더 문제가 되죠. 정영학 녹취록은 말 그대로 정영학 녹취록이잖아요. 정영학이 녹음을 했다고 해서 정영학 녹취록이고요. 신앙님 녹취록은 신앙님이 녹음했다고 해서 신앙님 녹취록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김만배가 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런 녹취록 같은 거 공개하고 언론 플레이한 거는 검찰이 더 먼저 하지 않았나요? 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거의 생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진짜로. 이거 진짜 생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억지를 쓰면 사실 판사가 이 뭐 하는 거야? 하고 이거 영장 청구서를 집어 던져야 정상이에요. 이게 국회로 와야 될 게 아니고 법원선에서 커트 당해야 되는 겁니다. 야, 쪽팔리지 않냐? 이걸 영장 청구서라고 내냐? 라고 커트 시키는 게 사실 더 맞는 거였죠. 근데 이게 커트가 안 되고 지금 국회로까지 넘어왔네요. 참 기가 막힌 수준이죠. 예. 이거는 법원과 언론이 제대로 검찰을 통제하지 않고 비판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언론이 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기만 해도 금세 발견되는 상호 모순, 앞뒤 안 맞는 말들을 지금 거의 안 찾아내. 제가 봐도 몇 군데서 바로 당장 드러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다? 보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검찰이 써주는 얘기, 검찰이 설명해주는 얘기가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학원 다니던, 그러니까 사교육에 아주 푹 익어 있는 이런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공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진리를 탐구해내지는 못하고 그저 찍어주는 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검사가 찍어준 검사가 찍어준 답을 가지고 달달달 외워와가지고 그걸 기사랍시라고 토해내고 있는 게 지금의 언론 수준인 겁니다. 그나마 아까 보셨더니 단독기사, 아주경제 단독기사 같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주 깊이 생각해서 쓴 기사도 아니고요. 아주 철저하게 맞춰본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이 있고 조금만 그 생각이 있으면 금세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기울여도 될 관심조차 안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참. 정영학 녹취록 어처가 없습니다. 근데 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한테는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의 목표, 검사가 해야 될 일은요, 검사가 해야 되는 일은 누구를 벌 주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사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피고한테 유리한 거라도 검사는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해요. 검사가 범인을 만들기 위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아득바득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객관 의무가 있다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검사는. 그런데 이번에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세요. 이게 객관적인 사람이 과연 쓸 말이 여기 들어있나요? 자, 실제로 이런 지적이 많아요. 검찰은 이 대표가 받는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기 위해 시정농단, 아시타비, 내로남불 등 주관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형사 절차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증 형성을 공판 정에서 당사자의 구두 변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가 지배한다. 공소장에서는 재판도 하기 전에 법원에 범죄 혐의를 예단할 수 있는 서류나 내용 인용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객관 의무가 있다는 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사는 진실 발견이 임무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지 진실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어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론을 하면 안 돼요. 특히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 평가를 청구서나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되면은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들 중에서 이렇게 이상한 짓 한 검사들 다 출연해야 되죠. 탄핵을 시키든 안 그러면은 지방에 좌천을 시키든 하여튼 검사의 옷을 벗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검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던가를 따지지 않고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이걸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고, 법원도 검사가 공소장에 개발세발 이렇게 이것저것 막 처발라 놓는 거 못하게 막아야 돼. 그런 거 들어오면 이 공소장이야 하고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검사가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아무 얘기나 뭐 개발세발 집어넣고 피고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평가를 지들 멋대로 써놓고 이러면, 근데 그런 걸 써놔야지 오히려 유죄가 잘 나오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뭐가 문제? 이건 뭐다? 네. 판사가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써 제낀 거를 기자가 비판을 해야지. 야, 이 내용이 이 공소장이야 이게? 이 공소장이야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해서 너 징계감이야 라고 비판하고 감시를 해야 될 기자들이 검사가 불러준 얘기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 쓰는 거,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은 기자가 아닌 거예요. 지들은 엄청 뭐 지성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검찰이 떠벌리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고 심지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 가지고 핏대 올리는 놈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검사의 이익을 대변해 가지고 오히려 앞장서서 핏대 올리는 자, 뭐 헤럴드 경제니 SBS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헤럴드 경제 좌영길이나 그 SBS 임찬종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중앙일보 이가영, 경향신문의 그
유이곤 뭐 이런 애들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제가 볼 때 가장 악질이 어디냐면 미디어 오늘이야. 미디어 오늘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재판으로 막 넘어갈 때쯤에 제가 앞에서 말한 중앙일보 이가영, 자연길, 뭐 그다음에 또 유이곤 요런 애들 불러다가 뭘 했다? 예, 좌담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가 객관적인 검증이었다는 식으로 확 떠버려놔. 미디어 오늘이 김도연 기자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민주 진보 진영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놈들이 민주 진보 진영의 뒤통수를 때린 거거든요. 배신자죠. 이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떠벌려가지고 민중들로부터 지지받고 지원금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놈이 갑자기 어느 날 일본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상황 아닌가요? 참, 아유, 씨.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제일 더 나빠. 어떻게 보자면 걔들보다 더 나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미디어 오늘 애들이 뭘 좀 알고서 설치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한 거 이렇게 내용 있게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미디어 오늘은 그게 조현호 기자가 엄청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걸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것 같아.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얘 무식한 거 아니야? 무식이 퍽퍽 쏟아지고 있는데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이재명이라고 덤벼들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들은 잘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한 거 보면서 야 기가 찹니다. 기가 찹디다. 얼마나 그러니까 지들도 짜더라. 뭐 유식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지들은 엄청 공정하고 엄청 객관적이고 지성인인 것처럼 가짜나 죽겠어 솔직히 말하자면. 아유 진짜 아유 마치 공자님 앞에서 도를 논하는 것 같고 공자님 앞에서 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짜증 납디다. 예. NTFS님, 저는 아예 그런 애들 안 봐요. 피닉스님, 윤석열은 물어 뜯지도 못하는 자들이! 라고 하셨고요. 자, 백마장군님 들어오셨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백마장군님. 예. 티파니 라이프님 오셨네요. 달려볼까님 오셨습니다. 자. 파란 날개님, 그냥 개기는 거 말고는 없었음. 예, 그렇습니다. 자, 아까, 오늘 관세청에서 발표한 그 얘기가 나왔었죠. 저기 국제, 이번에 무역수지, 예. 무역수지 적자가 189억 달러요? 제가 엄청 놀랐는데, 예. 사실 정확한 액수는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50일 동안 발생한 무역 적자가 189억 달러입니다. 50일 동안 189억 달러? 와, 그러면 하루에 한 4억 달러씩 손해가 났다는 얘기죠. 와,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 이번 달 끝나기 전에 200달러, 무역 적자가 200달러를 넘는 수도 생기겠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저는 무역 적자가 200달러 넘을 수 있다. 이거 위험하다라고 했었는데 진짜로 넘게 생겼네요. 지금 같은 수준이면은
진짜 나라 거덜나게 생겼네. 걱정스럽네요. 예. 자,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다뤄드린 소식은요. 부실한 영장으로 이재명 잡으려던 검찰 재발등 찍었다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서라면서 검찰이 제출한 영장을 보니까 정말 하나도 말 같은 말이 없더라. 예, 심지어 지금까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던 걸 완전히 뒤엎은 것도 있더라. 또는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건 역시도 뒤집었더라. 예. 대표적인 것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윤석열은 부실 대출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실 대출 사건이라고 이번에 떡하니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부실 대출 수사라고 굳이 안 했던 이유, 굳이 부실 대출 수사가 아니라 일반 대출이었다 했던 이유는 이게 부실 대출을 인정하는 순간 대장동 수사가 자기한테로 옮겨 붙는 게 시간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아니야, 부실 대출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못 모르는 초짜 검사가 아마 윤석열한테 제대로 매긴 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실 대출이라고 떡떡하니 써버렸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도. 자, 또 있습니다. 남욱 같은 경우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받았던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던 게 아니고 대장동 개발을 원래 LH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로비를 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구속이 됐었습니다.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죠. 전혀 사실관계하고는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매긴 부분, 윤석열은 굳이 아니라고 발 빼려고 꼬리 자르기 했던 부분을 굳이 맞다고 다시 이어붙여준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억지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인터뷰한 내용, 요 녹취록이 공개된 바가 있었는데 이 녹취록 공개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근데 녹취록 공개, 인터뷰가 어떻게 증거인멸이 됐죠? 녹취록이나 그 인터뷰 내용을 공개 안 하는 게 증거인멸이겠지. 공개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그게 왜 증거인멸이 됩니까? 증거가 증식되는 거지. 검찰 스스로 언론 보도 기사, 언론 기사를 증거물이라고 제출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신앙님 대표가 얘기했던 그 내용 다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그거 다 증거물이 새로 생겼네. 근데 왜? 자, 일단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신앙님 녹취록은 누구의 녹취록이다? 김만배와 신앙님의 녹취록이에요. 신앙님이 만든 겁니다. 김만배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데 신앙님이 만들어서 신앙님이 공개한 건데 이게 왜 김만배가 증거인멸한 게 되죠? 자, 좋아. 증거인멸이라고 치고 증거인멸이었으면 김만배가 한 거지. 이거 왜 이재명 영장 청구서에 나와? 하나도 말이 안 돼.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친 것 같아, 검찰이.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켜야 될 객관 의무라는 걸 전혀 지키지 않고 법관한테 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막 그런 말, 특히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 평가를 검사가 이게 청구서나 공소장에 쓰면 안 돼요. 근데 마구 써제끼고 있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징계감입니다, 솔직히. 자, 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